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사생활 영역의 자유 파트를 들어갈 건데 이게 좀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두 번 정도 끊어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9번. 헌법 제16조가 주거의 자유인데 조금 더 크게 해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개연성과 그다음에 긴급성을 충족하면은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규정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2번. 헌법 제16조가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는 사적인 공간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에 있어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맞고. 3번. 주거용 건축물의 사용 수익 관계를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된다고 칩시다. 이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사용 수익 관계를 정한다는 것은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재산권이 제한이 되는 거고요. 막 국가가 벌컥 문 열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것이고, 주거의 자유는 벌컥 문 열고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국가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한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점유할 권리에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제 그 세입자라고 하죠. 그래서 임차인이 있고 건물 빌려준 건물주가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세입자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 절차를 밟지 않고 건물주가 세입자의 주거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거 침입자가 성립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판례에 대한 교훈이 뭐냐면은 그 건물주도 그 세입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10번. 자, 징벌 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이런 거 보면 되죠.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때 기록하게 한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틀렸어. 2번. 이 교도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실 및 작업자를 검사할 수 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3번. 위헌 키워드죠. 형제 자매에게 가족관계 등록부 간에 대한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부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 4번은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합헌 키워드가 보이는군요. 그러면은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요거 판례가 되게 많은데 쉽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은 이 정도는 알 거라고 봐요. 그 다음 211번 1번 침해한 것을 골라라고 하는데 사실조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정도는 우리가 공개할 수 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침해 아니고. 그 다음에 형의 실효 여부랑 관련 없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근거 이상의 범죄 경력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게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도 침해 아니고. 3번이 위헌 키워드죠. 우리가 신상 정보를 무조건 20년 동안 보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3번이 답이겠고요. 4번. 교정시설의 장이 딱 보면 합헌 판례인데 수용자가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대요. 그러면은 녹음은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해야 되겠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3번을 답으로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가 잘렸구만. 그 다음에 212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수임액을 소속 지방 변호사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조차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는 높은 공공성과 천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건수 및 수임액은 사생활 영역 자체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침해조차 안 한다. 제한조차 안 하니까. 2번 어린이집 CCTV 설치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4번 위헌 키워드 보일지 모르겠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질병명 공개하도록 하는 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렸죠. 그 다음에 4번인데 우리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소급해서 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이 너무 답이다. 그 다음 213번.
자, 인터넷 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이죠. 공개된 게시판이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 아니고요. 양심의 자유도 아닌 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글을 못 쓴다고 해서 그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명 확인 절차에 부담을 진다라고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뿐이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뿐이다.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이 있는데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한다? 틀렸어요. 여기 이게 오면 안 되고 이게 자유가 와야 돼요. 이게 자유고 그 다음에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는 거, 막 들여다보는 건데 보지만 내 비밀스러운 영역이야, 그죠? 요거는 자유가 오면 안 되고 여기에서 비밀이 와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번이 일단 답이고요. 조문 관련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적 분쟁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명한 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 돈을 빌려줬다 갚아라 이렇게 주장하려면은 돈을 입금해준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목적 정당성 인정이 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이 된다. 4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죠. 이것은 여러분들 대외적으로 해명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죠. 맞고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조차 안 되기 때문에 침해는 안 되고 대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이다. 그래서 2번이 얼탱이 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214번 여러분들 이제 교육정보 시스템 사건이네.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이게 이제 졸업생의 생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수생 이런 분들이 이제 시험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정보 보호하는 거, 보관하는 거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1번부터 틀렸고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과 헌법에 명시 안 돼 있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이 전체적으로 맞겠죠. 이런 거 맞고 4번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사생활의 영역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다. 왜냐하면 좌석 안전띠 이런 거 착용하는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비례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기본권이 제한이 돼야지 비례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15번 엄중격리 대상자 아까 그 전 회차에서 뭐가 있었냐면 엄중격리 대상자 1인 운동장 사용하는 거 합헌이고 CCTV 설치하는 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2번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흡연권이란 다음에 흡연권은 10조랑 17조에 따라서 뒷받침된다. 맞고 아까 우리 지문과 비교해야 되는데 이 4급 이상 모든 공무원이죠. 모든 공무원 질병 파란색으로 쓴 합헌 판례 같잖아.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4급 이상이라는 이로 질병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건이랑 비교를 해야 되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이제 본인 인증 시키도록 하는 절차 마련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본인 인증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본인 인증 절차, 게임물 관련해서 본인 인증 절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맞죠? 네. 217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합헌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이 법률 중에 위헌인 판례가 어떤 판례가 있어요? 바로 그 통신매체 나도 렉 걸렸어요. 이용 음란죄라는 처벌로서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지만 다른 범죄는 합헌이다. 이렇게 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판례는 중요한데 소년 사건이에요.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성취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안 했대. 뭐를 규정을 안 했냐면은 이 수사 경력 자료의 삭제나 보존 기간에 대해서. 그러면은 평생 남게 돼요. 성인의 경우에는 범죄 경력 자료가 전과지. 범죄 경력 자료는 남고요. 평생. 수사 경력 자료는 여러분들 우리가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삭제를 하거든요. 근데 소년 사건이기도 하고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도 됐대잖아요. 그렇게 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 경력 자료에 대해서 보존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버리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가 죽을 때까지 꼬리표가 따라 붙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서 맞는 지문이다. 3번
변호사 시험 합격자 즉시 명단 공고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거 요즘 많이 나왔었는데 간단한 합헌 팔다. 4번은 전체적으로 맞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17번 어디 가니? 여러분들 우리가 합헌 키워드인데 소년범이 안 나와 있으면 성인이에요. 그리고 범죄 경력 자료가 전과죠. 범죄 경력 삭제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전과가 죽을 때까지 남는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죄짓고 살면 안 된다.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잘 보이게. 2번, 니은번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도 보호하고 공적 생활에 형성되었거나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맞고. 디귿번, 지문 정보예요. 우리가 판례에서는 민감한 정보는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데서 경찰학에서 배울 때는 아마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문 정보를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판례니까 판례에서는 지문 정보가 그렇게 민감한 정보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게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정보 등과 같은 다른 생체 정보와는 달리 보호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를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좀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판례를 좀 읽어보면 왜 옛날에는 지문 정보를 이렇게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냐고 했냐면은 그 개개인이 지문을 다른 사람 거를 수집을 해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보안 풀 때 뭐로 풀어볼 수 있어요? 지문이 있으면 풀어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변화된 세상이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봤다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을번은 너무 쉽죠. 영유아보호법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는 거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X555를 찾으면 돼요. 넘어가. X555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네, 그럼 여러분들 개인정보 자율정권 관련된 내용들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딱 끊고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